여도은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미국 관련한 이슈가 최근처럼 이렇게 많이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적이 있었을까요? 사실 미국에서 방귀를 뀌면은 우리나라 증시는 거의 지진이 나는 정도로 시장이 많이 움직이는데 최근 움직임 보면은 일부 종목은 또 미국 관련한 모멘텀에 상승을 하기도 하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 때문에 방산주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의주의 주제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미국, 또 미국발 소식에 흔들리는 기업들 앞으로는 과연 어떨까요? 일단은 나쁜 얘기부터 할 게 아니라 좋은 기업에 대한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조선 기자재 관련한 종목 가운데 성광밴드의 주가가 엄청난 급등을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쪽에 강점을 갖는 피팅 기업 성광밴드는 자사주 소각 소식까지 겹경사로 전해지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는데요. 일단 성광밴드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전방 산업이 바닥에 근접했다라는 업황 부분도 긍정적입니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계속 견조하고요. 발전이나 정유, 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황 바닥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바닥이라 함은 앞으로 나빠질 리보다는 좋아질 리만 남았다라는 거죠. 조선을 업고 또 다른 전방 산업에 있어서의 바닥 확인을 했다라고 한다면 성광밴드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좋아질 일만 남았다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쟁사 대비해서 미국 쪽의 유통망에 앞서 있다라고 하는데요. 옆에 보면은 성광밴드의 미국, 북미 관련한 매출 비중 추이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그리고 최근까지의 데이터인데요. 줄어들었던 미국 관련한 매출 비중이 올해 다시 한번 늘어났고요. 이러한 추이는 앞으로도 더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왜냐하면 지금 LNG 쪽에 있어서 더 강화된 부분에 있어서의 정책에 수혜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2기에는 다시 한번 LNG 시대의 개화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의 투자가 관련해서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더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성광밴드의 미국 매출이 2022년에 67%로 상승을 했다가 조금 줄어들었는데 다시 한번 올 3분기 기준으로 50%를 넘어섰는데요. 일단은 2022년 정도 수준만 올라가도 대단한 건데 이러한 LNG 시대의 개화로 더욱더 이 매출 비중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선박용 피팅 공급 가능성은 낮지만 석유 화학용에 있어서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자사주 소각 소식 같은 적극적인 주주 환원책은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올라갔었던 주가만큼이나 약간 부담스러운 가격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이런 자사주 소각 이슈 외에도 LNG 시대 관련한 기대감을 열어둔다면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성광밴드를 미국의 강점을 가지면서 기대감을 갖지만 반대로 어제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휘청임이 있었습니다. 휴전 내용도 있었지만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한마디가 X에 올렸던 한마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실 방산주는 트럼프 당선 이후에 시장에서 기대가 되는 섹터 가운데 방산과 조선을 대표적으로 국내에서는 꼽았죠. 그런데 머스크가 어저께 발언을 한마디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F-35 같은 유인 전투기를 만드는 멍청이들이 아직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F-35가 로키드 마틴사가 개발한 5세대 스텔스 다목적 전투기인데 유인 전투기에 대한 좀 안 좋은 시선, 그러니까 아직까지 사람이 운전하는 전투기로 전투를 한다고 드론을 써야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드론 관련된 종목들이 올랐던 겁니다. 구시대의 유물이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드론 전쟁이 미래다. 그래서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도 그렇고요. 어제 시장에서도 드론 관련한 종목들이 뜨거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어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했었던 종목들 가운데 현대로템을 좀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지금 전투기 이런 관련된 내용들보다는 철도나 전동차 수주를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 파이가 있긴 해도 이러한 군사 물자보다는 철도나 전동차에 더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현대로템이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의 주가가 함께 하락을 했는데 지금 방산주에는 어떻게 보면 악재라고 볼 수 있는 휴전 소식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발언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국방비 예상을 뭔가 줄이고 이러한 우리가 강점이 있는 분야에 있어서의 이 뭔가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리면은 관련된 종목들이 휘청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게 과연 장기적으로 이어질까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던져집니다. 다음 장 보시죠. 자, K방산의 입지는 사실 미국만 신경 쓸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뭐 중동이나 중남미,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등으로 점점 더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폴란드뿐만 아니라 유럽 내에 있어서의 입지가 더욱더 확대가 되고 있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3년째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접경지 중에 하나인 루마니아에서도 K방산, K무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적극성을 띠고 있는데요. 최근이었죠. 7월에는 루마니아에서 K9 자주포 53문 그리고 K10 탄약 운반차 36대를 계약을 했습니다. 전쟁에 대한 억제력이 강화가 필요한 지구촌에서 그리고 유럽에서는 K방산에 대한 러브콜이 잇따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K방산이 탄약이나 함정 중심에서 이제 자주포, 전차, 전투기 딱 보면은 굉장히 더 비싸고 그리고 규모가 큰 그런 K방산에 대한 움직임이 보이시죠? 미사일 등 더욱더 다양해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도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가 5년간의 국제 무기 수출 시장에서의 그 한국의 점유율을 보면요, 2% 굉장히 적다라고 볼 수 있는데 10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비약적인 발전이고요. 또 정부 차원에서도 2027년까지 유럽 국가를 제치고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라는 그런 청사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K방산의 움직임은 올 한해 정리해 보면 어땠을까요? 사실 글로벌 주식시장에서도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게 K방산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입니다. 로키드 마틴이 올해 한 20% 오를 때 우리나라 한국 기업 대표적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는 거의 200% 가까이 올랐습니다. 물론 로키드 마틴의 장기적인 차트를 보면은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밟았고 우리나라 K방산, 뭐 현대로템이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막 좀 급등을 하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완전히 결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글로벌리하게 정말 많은 매출을 내고 있는 로키드 마틴의 주가가 20% 오를 때 우리나라 기업 200% 오른 것은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올해와 작년에 있어서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끌어올리게 만한 모멘텀이 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매출에 대한 부분이 엄청나게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도 올랐던 건데요. 앞으로 미국발 이러한 일론 머스크의 발언에 휘청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유럽 그리고 그 외의 국가에 있어서의 수출은 우리가 기대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산주 오히려 흔들릴 때가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산을 어떻게 방어적으로 보실지 아니면은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하실지 많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의주에서는 방산주 관련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